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비도 좀 많이 내리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큰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로, 이 요술방망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요술방망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빗대어서 표현해보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어,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과 인간관계를 모두 이룰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냐 봤더니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술방망이에 빗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술방망이는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될 수 있고 안 좋게 될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그걸 잠깐 이제 봤거든요. 이제 실제로 학습 활동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가 이제 136페이지죠. 136페이지 쭉 들어가서요. 학습 활동에서 생각 모으기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봐볼까요? 어떤 생각 모으기야? 봤더니,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되어 있다? 과도하게, 그렇죠.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봤더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뭐냐?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가 있죠. 근거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그냥 근거가 있는데 그게 중독이 되면 가정이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 뭐라 그랬어요? 끊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끊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강박 증세가 나타나고,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책에서 전부 다 우리가 정리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리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의 부정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가지고 통해서 그 글쓴이가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가한다 또는 이제 따져본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 우리가 어떤 기준을 보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자. 어때? 이것은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평가를 한번 봐볼까요? 평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이게 내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그래, 이건 정말 유용한 방법 같아. 또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네. 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실현 가능성이죠.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그래, 실현이 가능하겠어. 라고 이제 말하는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이 방안을 내가 평가해 보는 것이죠. 아하, 이제 이렇게. 근데 평가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은 없고 자기가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근데 그 근거가 적절한가?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방안 두 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이런 방안이 나왔었잖아요.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라고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아, 그래. 난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걸 기록해 봤는가? 선생님은 약간 그런 기록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록해 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이제 평가를 한번 봐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게 과연 실현이 가능하냐? 내가 해봤냐?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그래 스스로 기록해 본다는 거 정말 좋은 말인데, 근데 이게 내가 실제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기록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이제 다음 걸 봐봅시다. 방안 3에서는 그렇죠.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준수하고 그것을 준수한다. 그런데 그래. 선생님, 제가 학교에 와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는 금지하고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바로 이제 뭐 실험 시간, 과학 시간에도 안 하고 체육 시간에도 안 하고 정리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 이건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선생님 몰래 한 사람도 있어요. 몰래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같지는 않겠죠.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도 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야. 그래, 타당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이 예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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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돼. 야, 그래, 이건 꼭 우리가 지켜줘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건 이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시간 공간을 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평가를 잘 할 수가 있겠어요. 방안 네 번째는 이제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면이 참 애매모호해요. 가능하면 언제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입시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많으므로 직접 친구를 만나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방안. 야, 직접 만나서 해라. 지금 직접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형식이 뭐 거리두기도 있고요. 물론 이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입시에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고 하는데 언제 다 만나서 취미나 영화생활 즐기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의 단점만 강조하지 않고 장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글쓴이 제안은 이제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생활 중에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3번, 이제 3번 넘어갈까요? 이 글의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거 정말 어렵죠. 이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보완하기도 어려워요. 뭘 보완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대체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겠죠. 그래도 창의적인 대안을 또 마련해버려요. 그냥 대안도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뭘 키운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추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해야지 학문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법 중 미흡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평가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평가 자체가 뭐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 아까 나왔어요. 야, 이건 좀 그렇죠. 가능하다, 뭐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말한다. 그리고 이거 가능하다는 게 의미가 좀 적절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그럴까요? 자, 이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말만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해라 라는 것은 이 남의 답을 공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 자체가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라는 것이 이게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뭐에 비추어서 현실에 비추어서 이 말이에요.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수집 활동 해봐야 돼요. 앞에 활동에서 찾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래, 이것도 대안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같이 모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모둠 활동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자료 찾기를 했다 생각하고 같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중독과 관련된 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유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강력한 중독성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거죠. 왜 청소년들은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봤더니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해요. 가장 싸죠. 저렴하고 간편한 슈처인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친구 및 이성관계 등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드러내죠? 그래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 하는 그 친구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스마트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김현정 작가의 우리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자, 다음 또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이제 잡지에서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적극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매월 첫째 주를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하고 교사, 부모, 학생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업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수업을 시켜준다. 그래서 스마트폰 능력을 길러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3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세계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봤는데요. 스마트폰을 학교에 반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친 학생들보다 17% 낮았대요. 아니, 이럴 수가. 스마트폰을 반납한 학생들이 평균 성적이 쑥 올라가야 될 텐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불안 때문에 시험을 잘못 쳤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미끼쳤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휴식을 주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스마트폰을 뺏어서 또는 스마트폰을 반납해서 억지로 이렇게 이런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기술적 휴식 시간, 다시 말하면 이때는 우리 스마트폰 하지 말자. 또는 이 시간에는 하지 말자. 이런 기술적 휴식을 줌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주자라고 한대요. 실제로 보면 이제 시험 성적에 이제 불안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었겠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볼까요? 다음을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마련한 대안은 이걸 통해서 내가 마련한 대안은 뭐냐? 정리하고 있어요.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청소년 혼자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가정, 학교,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가정에서 뭘 하면 좋냐? 가정에서는 자녀의 상황과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기술적 휴식, 아까 나왔었죠? 기술적 시간을 보장해주며, 사이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개개인의 노력으로만 놔둬서는 안 되고, 이제 그렇죠? 여기 이 노력에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사회와 그렇죠?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같이 노력을 해서 개인만의 노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절하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생각 펼치기를 해봅시다. 이제 생각 펼치기는 이게 생각 펼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보자? 생각을 확장해 보자.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자, 제재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애모지상주의죠. 애모지상주의 재미있는 가와 나의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는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고요. 나는 이제 뭐냐면 먹거리, 육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 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설문 특징을 볼까요?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항상 논설문은 뭘 목적으로 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라고 논설의 특징을 제가 말했죠. 어떤 소재를 잡고 있냐? 한국인의 애모 집착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것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비판은 경계해야 되죠. 애모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 했더니 애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야, 애모가 능력이야. 이거 진짜 우리 사회에 좀 심각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쁘면 다 용서된다. 막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안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요. 한국인의 예모 만족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예모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그렇죠? 인류의 오랜 습성이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한국인의 외모 집착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서 문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집착한다는 것이죠. 독일 한 기관이 발표한 세계 외모 만족도,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어때요? 자료를 가져왔죠.
한국은 조사 대상 22개 중 최하위 순위 21위를 차지했다. 와, 우리나라 외모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참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나는 괜찮아, 내 외모는 괜찮아, 이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외모는 너무 못생겼어라고 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34%만이 자기 외모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도 17%에 달했어. 그러니까 나는 꼭 수술할 거예요 라는 학생들이 이제 17%가 된다는 것이죠.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객관적인 외모 수준과는 별개로 나는 못생겼어 라고 여기는 거야. 그렇죠. 나는 못생겼어. 난 안 이뻐. 나는 외모가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 청소년들이 자기 신체를 애곡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왜곡한다라는 거죠. 2015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비만율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4.7%가 자기가 살찐 편이라고 생각했대요. 정상인데도 나는 살쪘어 라고 생각한 여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즉 살이 찐 편이 아닌데도 여학생 3명 중 1명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왜곡된 한국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은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드는 현상이다.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사회적 풍토 때문에 사회적 풍토. 이 원인이 여기에 있어. 그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외모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고 있었다는 거죠. 가치가 외모지상주의 이런 가치를 우리 사회에 가지고 왔었다는 거죠. 후천적 노력이 아닌 선천적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육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육류를 먹는다. 라는 거죠. 육류를 피하고 다른 생명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채식을 하자. 이런 거죠. 채식을 하자. 근데 이제 채식만 할 수 있을까? 이런 항상 문제가 있었죠. 채식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절한 육식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육류 생산과 소비의 문제점을 동물 학대와 환경 문제 등의 근거를 들어 설득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맞는데 채식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인구의 비율과 육류 생산에 드는 많은 양의 물을 이제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죠. 육류 생산과 소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이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볼까요? 내용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특히 육류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뭐에 대해서? 육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뭔가 육류에 대해서 문제를 잡고 있죠. 육류의 대량 소비에 맞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 사육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로 범벅이 된 사료를 먹이고, 그렇죠. 장어도 마찬가지고 항생제 엄청 많이 먹이잖아요. 고기를 더 빨리 먹으려고 평생 자기 배설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가두고 기르면서 각종 호르몬 조사를 마친다.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 인간의 몸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불량식품을 먹는 우리 몸도 불량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 몸에 이런 중금속이 쌓여가는 거야.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는 거야. 이런 것이죠. 또한 사육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원인의 18%를 차지해. 그래요. 이렇게 이 사육동물들이 이제 그런 배설하는 배설물에서 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메탄가스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는 자동차보다 심각한 환경 오염이래요. 그렇죠. 거기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을 겪는데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이런 소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고기 1kg 생산에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하니
육류의 생산과 소비는 환경 문제와 직결된다 할 수 있어. 그래요. 이게 이렇게 많은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직결 문제. 그런가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육류의 생산과 소비는 환경 문제와 직결할 수 있다. 이런 생산과 소비 과정을 거친 육류를 먹지 않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을 채식주의자라 한다. 채식주의자들은 자기 환경 내에서 다른 생명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한다. 그래야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면 그럴듯하죠. 주장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말 우리가 문제점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볼까요?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든 별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너를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봐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볼까 말했어요. 자신이 지닌 삶의 문제에 연관된 점이 없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는 건데요. 그래요. 아까 가에서 뭘 말한다겠죠? 그렇죠. 예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이걸 말했고요. 나에서는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죠. 긍정적인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 영향을 삶의 문제가 다루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되게 그렇듯이 나 또한 외모에 관심이 많아. 그렇죠? 예,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나도 거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장동훈처럼 생길 수 없나? 이런 송중기처럼 생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적 가치를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기도 했어. 그렇지. 이런 경험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연관되는 점, 그래, 나와 그냥 밀접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이거 정말 나하고 너무 밀접한 얘기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봤더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나는 육류를 매우 좋아하지만,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인간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 그래, 몰랐던 사실인데,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네. 이 말을 알게 되었어. 그러나, 알게 되었지만, 육류를 포기하고 채식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선택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하지만, 이것은 자기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나는 아니야, 저 이렇게 한다면 난 이제 채식주의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답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것이니까, 말해보는 거니까,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 모둠별로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삶의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나 책을 읽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말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찾아보고요. 책을 찾아 읽고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둠은 이제 가로 하겠어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 모둠은 나로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찾아보고 일단 가로 하겠습니다. 가로에서 모둠별로 했다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서 활동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내 몸을 찾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는 것은 예모 주상주니까 내 몸을 찾습니다. 라는 양철북 책을 모둠이 서로 골라서 읽었다는 거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엮은 것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이 현대사회에서 몸이 어떻게 다루어진가를 비판적으로 인식을 했대요. 비판적으로 따져봤다는 거죠. 성장기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 책은 몸을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고 충고하는 사회에서 몸이란 과연 무엇이며 내 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내 몸은 대체 뭘까? 내 몸의 가치는 뭘까? 내 몸은 어떻게 운용되는 거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인격을 담고 있는 전체로서의 몸을 인식한다는 것, 외모 각국의 본질을 깨닫고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갖는 것,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소외된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가진 것이 진짜 내 몸 가꾸기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죠. 내 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만 내 몸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런 책을 찾아서 외모 가꾸기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 보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는 해결 방법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영향으로 몸에 대해 사회적인 편견도 있다겠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풍토가 외모지상주의인데, 이거 외모에 대한 애곡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그런 외모지상주의의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주는 거라겠죠.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몸교육이 이루어져야 해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대중매체에서는 외모를 개그의 소재로 삼아서 희화화하지 말아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꽃미나 몸짱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장하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곡을 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 이런 거죠. 사회에서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와 같은 법안을 정착시켜 외모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거의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사진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만 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이런 게 정착이 많이 되고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것보다 겉에 드러나 있는 외모보다는 안에 들어간 내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왜곡된 인식이 우리 삶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하는 순간 왠지 좀 이렇게 스스로가 못나아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뿐이죠. 3번 앞에 활동 2에서 마련한 해결 방안을 모둠별로 생각해 보고 타당한지 이제 그런 것들은 평가해 보는 거죠. 가장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차원적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고차원적 고등 능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볼까요? 해결 방안을 보니까 학교, 대중매체, 사회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대중매체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 내용 또한 사회적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지만 막상 해결 문제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청소년들이 노력할 건 없어? 청소년도 그런 거에서 노력을 해야지. 왜곡된 거, 이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이런 인식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 때는 언급이 없다. 좀 아쉽죠. 그죠? 대중매체와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데 제안한 해결책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어서 공정성이 떨어져. 지금 사회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법 등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예를 들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이렇게 평가를 해봤다는 거죠. 우리 그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 좀 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페이지 140페이지예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을 읽고 개인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엉킨 삶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실마리를 얻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방안을 또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읽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타당하고 정말 공정한지 한번 따져가자.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은 뭐다? 따지기다라고 계속 말했죠. 읽기를 돕는 질문, 글쓴이의 관점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편파적이 아니냐? 이런 것이 물어보는 것이죠. 편파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겠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 중 공감하기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고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사회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따져봐야 되죠. 이게 타당한지, 이것이 이제 전부 다 타당하고 공정하고 있는지, 공정한지를 이제 같이 물어보는 것이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탐색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다? 평가해 보는 것이죠. 글쓴이의 관점과 다른 자기 생각이 있는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이런 따지기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해볼까요? 그래요. 문제,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대체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엉킨 삶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내용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 또는 엉킨 삶의 실타를 푸는 그 능력과 관련되어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집중해 주시라고 고생했어요. 이제 또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